노란돼지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5년도 1회 기사실기 제가 맡고 있는 과목에 대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파트는 강성진 선생님께서 또 강의를 해 주실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교재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 공장을 해석하는 문제로 풀었고요. 두 문항이 있었죠? 그래서 1번 문항이 우리는 이 공장이었는데 이번 시험엔 1공장으로 물어봤다는 거. 그 정도 차이. 그래서 이건 제가 변형이라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고 배점은 6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공장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1공장 여기 나와 있는 요 1부하 곡선을 보면서 1부하율 하루에 부하율을 구해달라라고 했네요. 그래서 우리는 부평체라고 했고 항상 말하지만 평균 전력을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시간분의 사용 전력량으로 구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 항상 시간은 밑으로 내리고 바로 풀이 들어갔던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쉬운 문제. 그래서 1부하율을 구해라 그러면 최대 전력이 있고 옆에다가 시간을 우리는 바로 내려서 풀었던 거. 그런 다음에 사용 전력량에서 사용 전력의 시간 풀이 방법은 본인 편한 대로 해달라. 우리는 어떻게 했었어? 여기 100kW짜리가 이렇게 있네요. 몇 시간? 6시간. 100 곱하기 6에다가 플러스 150도 6시간 있네요. 150 곱하기 6. 플러스 이번에는 200 곱하기 9에다가 50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합산을 해 주신다면 곱하기 100 해서 나오는 게 71.875% 하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줘야 되죠. 그래서 71.88% 하고 나왔던 거 아주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6점이면 뭐 그렇게 억울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알맞은 점수로 우리 좀 더 센 문제가 나와서 배점이 한 10점 정도 되는 8에서 10점 정도 되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더 좋겠지만 그래도 4점이나 5점짜리가 아니라 6점짜리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우린 그래도 감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맞추시면 3점이겠죠. 이거 부분 점수가 1번 내에서 부분 점수가 있을 수는 없고요. 1번 맞추면 3점, 2번 맞추면 3점. 그래서 합쳐서 6점이라는 배점이 됐습니다. 각 공장의 상호 간의 부등률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부등률을 구하면 개체합, 합체 곱하기 100 하는 거 아니라고 강조했었고요. 그래서 각체합해도 되고 개체합해도 되고 밑에는 합체가 됐었죠. 의미를 알아야 돼. 합체라는 거는 동시간대에 최대로 사용되어진 합을 구하는 것이고 개체합은 1공장, 2공장 별도로 1공장에서의 최대치 플러스 2공장에서의 최대치 이렇게 구하는 거. 그래서 합체는 동시간대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동시간대 보시면 요 파트 한번 볼까요? 450이고요. 여기도 이렇게 했어도 450이 나오네. 450보다 더 동시간대 많이 사용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450분의 그 다음에 1공장에서의 최대는 20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공장에서의 최대는 얼마가 나왔습니까? 300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과 300의 합 이거는 각각의 최대치 밑에는 동시간대의 최대치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1.111 교재랑 똑같았기 때문에 전혀 놀랍지 않은 그런 문제 아주 후진 부등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답을 1.11 하고 써주시면 되는 1번 문제 무난히 온전히 6점을 다 쟁취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엔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문제랑 거의 흡사한 문제인데 여기가 트랜스 1이 있고요. 이쪽에 트랜스 2가 병렬 운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트랜스 1이 되고 여기가 트랜스 2가 되는데 자, 트랜스 1의 용량은
750 kVA가 주어져 있고요. 그때 퍼센트 임피던스가 2.5% 하고 나와 있고요. 트랜스트는 용량이 600 kVA가 주어져 있고 퍼센트 임피던스는 3% 하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2차 측에서의 부하를 얼마짜리를 걸었다? 우리는 1050 kVA짜리를 걸었다. 이런 문제죠. 우리는 요걸 구하는 문제가 다뤄봤던 문제고, 이 친구는 그게 아니라 변압기 1의 부하, 그러니까 부하 분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하 분담.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하는 P2라고 했다 해서 부하 분담을 한번 구해달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식은 알고 있죠? 부하 분담비를 보면 이건 부하입니다. 부하. 요건 P1의 부하, P2의 부하. 그럼 당연히 여기는 P2의 용량. 그 옆에는 이건 바뀌어 들어가는 거 알고 있죠? 그 옆에 들어가는 거는 퍼센테이지, 임피던스 퍼센테이지가 들어갈 것이고 위에는 1, 2분의 1, 1분의 2 꼴이 된다는 거 공식 기억하셨어야 되고요. 그래서 P2가 600이었고요. P1이 750에다가 우리 퍼센트 임피던스 Z1은 2.5분의 3 해서 2분의 3이란 얘기하면 가비엘이 뭐 가비엘인지 뭐 가리비엘인지 뭐 우리가 알 건 없고요. 다시 말해서 P1이 3이면 P2가 2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P1과 P2의 비율이 3대 2다. 그게 부하 분담 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3대 2가 되므로 전체 용량이 얼마였습니까? 1050이었죠? 그러면 우리 변압기 1의 부하 분담을 보면은 1050에다가 전체 5 중에 3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5분의 3. 그래서 630 kVA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 변압기 2라고 한다면 전체 용량 1050에다가 비율이 5 중에 2를 차지하고 있네. 5분의 2. 그래서 420 kVA 하고 나와서 답란에 P1의 P2의 값을 적시해 주면 된다. 이것이 바로 부하 분담비라고 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에 3, 4, 5 특고합 송전설로 해서 발전기에서 고장점 S까지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세요. 기준 용량 주어져 있고요. 10만 kVA로 나와 있습니다. 100 MVA라고 봐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발전기나 변압기나 송전선에서의 나와 있는 것들을 하나로 통일을 시켜서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해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가 10만인데 기준 용량이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서 자기분의 기준 곱하기 자기. 아유 재밌네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구했던 거야. 그래서 일단 기준 용량을 100 MVA라고 봤을 때 자 들어갑니다. 먼저 발전기의 용량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라 그래서 자기분의 기준 곱하기 자기. 그래서 자기의 용량은 얼마 나옵니까? 360 MVA. 우리는 MVA로 통일시켜서 그래서 자기분의 기준 곱하기 자기 하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우선 J를 빼고 풀어놓고 나중에 리액턴스기 때문에 J의 개념, 복소수의 개념을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J25 하고 나오는 겁니다. 여긴 주어져 있습니다. 자기 거 퍼센트 값이. 두 번째 거 변압기의 퍼센트 리액턴스를 또 환산해 보면 자기분의 기준 곱하기 자기. 자기는 얼마야? 400 분의 기준 100 곱하기 얼마 주어져 있어? 15. 리액턴스기 때문에 당연히 J가 들어가는데 이 상황에서는 빼고 풀었어도 상관은 없어요. 빼고 풀어서 3.75 해도 상관은 없다. 결과적에서 만져주면 되니까. 그렇고요. 요번에 요거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였어. 요거를 여기 보시면
12 플러스 J 2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의 12는 무슨 값이 되겠어요? R 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20은 리액턴스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각의 것들을 다시 환산해 줬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분의, 자기는 얼마입니까? 400분의 100 곱하기 R과 리액턴스, 실수와 허수의 개념으로 나누어서 R 값과 리액턴스 값을 별도로 뽑았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뭘 해주는 겁니까? 합성을 구해달라고 했어. 그러면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쫙 정리하고 나면 3 플러스 J 33.75 하고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건 크기를 구하라고 하는 얘기니까 루트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을 통해서 33.883 하고 나왔네요. 그래서 답란했을 때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데 4452파라 그래서 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33.88% 하고 나왔던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고요. 배점은 그래서 높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아마 출제자들은 내가 이 정도로 쉽게 냈어 하고 아마 굉장히 뿜뿜할 겁니다. 맞박을 찍어야 되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3번 문제였고요. 이번에 4번을 보겠습니다. 역시 교재와 똑같은 문제인데 더 쉽게 냈어. 이 친구들은 이제 더 쉽게 냈기 때문에 할 말 있다 이거지.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에 이제 한 번 더 단선 조건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서는 단선이 여기밖에는 없었다. 그러니까 더 쉬웠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그림의 설비 불평률은 얼마인가? 단선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설을 구해달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설부를 구해보자. 삼상이네요. 삼상인 관계로 설부를 구해라 그러면 자 들어갑니다. 야, 설불에서는 분모는 무조건 다 들어간다 그랬어, 그죠? 모든 부하. 그래서 우리는 할 때 PA하고 B 사이를 구하겠습니다. PAB, PBC, PCA. PABC는 없네요, 그죠? 그래서 PAB를 얘기해봐라 그러면 선을 같이 따라가자 그래서 2 나왔고요, 3 걸렸고요, 0.5 걸렸습니다. 그러나 0.5 같은 경우에는 전동기였기 때문에 역률로 나눠줬어야 되는 거죠. 여기 전동기 하나 더 있으니까 전동기는 모두 역률이 0.8이라고 지문에 주어져 있다. 똑같은 문제였기 때문에 뭐 제가 강조하기도 남사스럽네요. 그래서 얘네들 값을 얼마 있었어? 2 플러스 3 플러스 0.8분의 0.5 PBC 구하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 걸렸네요. 따라서 3 플러스 1.5 플러스 0.8분의 1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총계 내주셔야 되고 PCA를 구해달라 그러면 CA입니다. 어떤 게 걸렸습니까? 하나, 3 걸렸네요. 두 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3 플러스 1 이렇게 걸려 있네. 거기에다가 우리는 몇 군데로 나누고 있어? 3군데. 따라서 곱하기 3분의 1. 분의 어느 게 최대가 됐었습니까? 3가 1.5와 0.8분의 1. 얘가 최대가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가 최소가 될 것이고 그래서 최대소차. 그죠? 최대소차 해가지고 빼주신 값에다가 곱하기 100 했더니 34.146. 그래서 답란에는 34.15%라고 하는 설불값을 설정해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1번. 자,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우리 교재에서는 여기에도 단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단선까지 빼줬어요. 그래서 하나의 값만 변형이 생긴 거야. 어떤 값이 변형이 생겼나요? 바로 PBC 값만 변형이 생긴 거야. 여기가 단선이 됨으로 해서 그때 이 모터는 연결이 안 돼 있어. 부하의 합산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PAB 아까 구한 거랑 같습니다.
PCA 아까 구한 거랑 같습니다. 그러나 PBC를 구할 때는 PBC에는 하나, 둘, 아까는 이 친구도 들어갔지만 이번엔 단선이 됐기 때문에 이 친구를 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3 플러스 뭐만 되는 거야? 3 플러스 1.5만 합산이 되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때 설부를 구하라 그러면 PAB는 2 플러스 3 플러스 0.8분의 0.5. 아까랑 변화가 없다. 5.64. 그러나 B 시간에 접수된 부하의 용량은 이제 이 친구가 빠짐으로 해서 4.5 kVA로 줄어들었다. 이제는 최대가 이 친구가 최대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CA 시간입니다. CA가 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3 플러스 1이니까 4. 어차피 최소 조건은 변하진 않았네요. 하지만 분모의 총량 값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설불값은 변화하겠죠. 그래서 밑에 거 다 합산해주고 그리고 나서 3분의 1 분의 최대분의 최소 요거는 변화가 생겼죠? 아까는 여기에서 이걸 뺐는데 이번에는 여기에서 PAB에서 PCA를 빼줬기 때문에 값이 변화가 되면서 34.607% 하고 나왔다. 따라서 0.61% 이런 식으로 답이 만들어지는 경우 더 한 단계 아래로 시간상으로나 이해상으로나 조금 실수할 것도 줄여줬고 고마운 문제다. 그래서 배점은 6점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V 6kW 역률 0.6의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단상 2선식 배전선이 있다. 전선 한 가닥의 저항이 0.15, 저항이 0.15고요. 리액탄스는 0.1이라고 할 때 지금 부하의 역률을 계산해서 1로 한다면, 역률을 1로 한다면 역률 개선 전후의 전력 손실의 차이는 몇 와트인지 계산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뤄볼 텐데 전류값만 변화가 된다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 전류는 역률이 0.6인 경우에 전류값 구하고 그 다음엔 항상 역률이 1이라고 주어진 두 번째 게 중요한 거죠. 그 값의 차이입니다. 전류의 차이. 리액탄스상은 의미가 없죠. 리액탄스상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I-은 R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들어가 본다면 개선 전 전력 손실을 구해라. 그러면 I-은 R 앞에 E는 왜 붙어서 단상 이선식이기 때문에 한 가닥 값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E가 붙는 거 정도는 당연한 얘기고요. 생각 밖으로 이거 빼고 푸는 학생들이 있었다는 어처구니없는 분명히 한 가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빼고 푼 학생이 있었다는 그래서 이 I-은 R에서 이에다가 이제 I 값이 문제라고 단상인 관계로 V 코사인 세타 분의 P 꼴이 되겠죠. 그래서 V는 200이었고 역률은 0.6 개선 전 그리고 용량은 6000에다가 저항값이 0.15 물론 여기 2를 안 적고 R 값을 아예 우리는 0.3으로 놓고 2배 갖고요 0.3으로 할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한 건 상관없는데 여기 2 빼고 여기다 0.15를 넣으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해서 750W가 나옵니다. 이번에 역률을 계산했는데 역률이 1이래요. 1일 됐을 때의 손실을 구해라. 식이 같은 식인데 여기에 요 값이 변화가 됐다는 거. 전류값이 변화가 됐다는 거. 나머지는 다 똑같겠죠? 그랬더니 전류가 결정적이야. 왜? 제곱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류의 제곱의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전류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손실이 확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270W 두 친구의 차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480W라는 값이 나왔다는 이런 문제가 5번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본 시험에서는 번호는 다르겠죠. 자, 6번을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접속된 삼상 3선식 고압 수전 설비의 변류기의 2차 전류입니다. 2차 전류가 4.2A. 교재랑 똑같은 그림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교재 값하고 다르게 줬죠.
우리는 5A가 주어졌는데 여기는 계산기 꼭 누르게끔 지저분하게 4.2로만 바꿔놨습니다. 수전전압과 변류비가 있고요. 역률이 100%라고 했습니다. 질문은 수전전력인데 킬로와트로 물어봤기 때문에 기본 공식입니다.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근데 킬로와트로 물어봤기 때문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하고 잡아주면 되겠죠. 여기서 V는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수전전압 6600. 여기서 말하는 I라고 하는 거는 I1, 즉 1차 측 전류를 얘기하는 것이다. 1차 전류. 그래서 너 2차 전류 줄 테니까 1차 전류 변류비 이용해서 너 구할 수 있겠어?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1차 전류는 커지기 때문에 변류비 있는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였다. 그래서 굳이 푼다면 루트 3 곱하기 수전전압 6600에다가 2차 전류 I2에다가 변류비를 곱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 1차 전류를 구할 것이다. 뭐 자동접속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는 얼마? 4.2 곱하기 5분의 50. 50대 5가 주어졌으니까 우리 교재는 5. 이렇게 지우면 그만인 거를 굳이 4.2로 바꿔서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역률은 1이기 때문에 쓸 필요도 없고. 그래서 계산기 눌러주면 되는 그런 문제였다. 그래서 너 요거 I1 구할 수 있니? 요 얘기입니다. 역률은 100%였고요. 10에 마이너스 3승. 원래 단위가 와트니까 앞에 있는 보조 단위 없애는 놈을 곱해라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답은 480.12kW 하고 답이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아유 너무 쉬웠습니다.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걱정은 없었고요. 다음은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kVA의 변압기에 역률이 80%고요. 부하가 500kVA가 접속되어 있다. 지금 변압기에 전력용 컨덴서 150짜리를 설치하여 변압기의 전 용량 500 다 쓰겠다 그 얘기입니다. 즉 빗변, 불변의 문제가 될 것이다. 빗변이 변하지 않은 문제. 그럼 밑변이 변화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더 늘어났잖아. 그 더 쓸 수 있는 용량이 얼마게 하고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용하고자 하는 할 경우 증가시킬 수 있는 저항부하의 유효 전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그래서 밑변이 변화했던 그 늘어난 양을 한번 구해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만 먼저 얘기하자면 기본 개념만 역률이 80%고요. 부하가 500짜리야. 그러면 500이고요. 역률이 0.8이니까 밑변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400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높이는 300이 되는 거예요. 일단 개념 먼저 잡아라 그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전력용 컨덴서 150짜리를 달아준 거야. 근데 용량 500짜리를 같은 용량을 쓰는 값을 쓰니까 500은 변화하지 않은 거예요. 500은 변화하지 않았고 높이가 이제 얼마가 됐어요? 300에서 150을 빼줘야겠죠? 뭐 얼마야 어렵지만 150 하고 나왔던 거야. 그러면 요만큼의 델타 P가 나오게 되더라 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역률이 주어졌다면 우리 델타 P를 구하고자 할 때는 PA에다가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를 해주면 되지만 여기서는 역률 관계에 관한 얘기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PA를 구하는 식, PA는 루트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인 형태다. 우리는 무료 전력은 그냥 Q라고 적겠습니다. 그래서 이 Q는 이미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에 값에 델타 P가 이렇게 들어가서 요 값이 얼마게 하고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다.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유효 전력이 얼마가 나올 것이냐? 역률 0.8이니까 당연히 400kW. 그럼 무효 전력은 당연히 300kW 버려봐 하고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에 150짜리에 뭘 달아서 컨덴서를 달아줬잖아. 근데 이 값은 변화가 없는 거고. 그러면 요거 결정 났고요. 여기 빼주니까 150 결정 났고요. 그래서 델타 P가 얼마게 하고 물어본다 그 얘기예요.
내 말이 이해가 됐어야 돼.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었다. 150 나온 거고요. 그래서 루트 없으니까 제곱을 해주고요. 버려서 델타 P 하고 뽑아내는 거. 뭐 계산기 잘 사용하시는 학생들은 미지수 X 구하는 거 대입해서 푸는 학생도 있었고, 아니면 잔잔히 넘겨서 계산해 주니 76.969 뭐가 나와? 킬로와트의 여유분이 더 생겼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0.97 킬로와트라고 하는 증가된 유효전력값. 역률로 구하지 않고 이렇게도 구하는 거군요. 물론 변화된 용량에 따른 역률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차피 델타 P를 또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얘기. 배점은 5점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마도 부분 점수는 주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어서 8번 분류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 자, 분류기라고 하는 거, 여기 전류계가 있는 겁니다. 전류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 전류계에는 내부 저항이 있다라고 했잖아. 이게 전류계의 내부 저항이고요. 원래 측정할 수 있는 범위인 I1이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새롭게 측정하려고 하는 전류값이 이 I1보다 큰 값을 측정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바늘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오른쪽 척바닥 무한대로 붙어버린다고. 그래서 여기다 어디로? 병렬로 뭐를 연결해 준 거야? 분류기 저항 RM을 연결한다. 이런 원리다.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있기 때문에 요 전류와 요 전류를 합치면 이 전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전류가 요 전류 합해서 요게 나올 만한 값을 만들 수 있는 배율기, 분류기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기억나셔야 돼. 그래서 식만 알면 돼요. 그래서 I2라고 하는 거는 I1에다가 1 플러스 라지 RM분의 스몰 R이 된다. 분류기 저항, 내부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하려고 하는 거야? 분류기 저항 RM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I1이 넘어갑니다. I1분의 I2. 플러스 1이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1. 그 친구하고 위치 바꿨습니다. 분의 스몰 r. 따라서 자, I1은 얼마죠? 어차피 둘 다 밀이기 때문에 밀이는 생략하고 1분의 6 마이너스 1의 내부 저항은 20. 어차피 킬로 오음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역시 수치만 갖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6 빼기 1은 5, 5분의 20 해서 4 킬로 오음의 분류기 저항을 연결하면 1mA만 측정할 수 있었던 전류계가 6mA까지도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풀이를 시간이 아까 설명한 거는 이해를 해보라고 한 거고 어차피 풀 때는 공시간이 이게 관건이죠. 그래서 집어넣고 푸니까 4kg 오음이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되겠죠? 제가 강조했던 문제였고요. 이번에 9번 감리에 관한 얘기 새롭게 또 어디 구탱에서 잘 찾아냈어요 또. 자, 다음은 감리 업무에 관한 내용 중 설계 변경 및 계약 금액의 조정. 계약 금액을 좀 항상 처음에 계약할 때는 뭐 2억에 하겠다. 근데 진행이 되면서 2억 5천, 3억, 4억까지만 올라갑니다. 항상 그래요. 공사라는 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관한 사항입니다. 발주자는 외부적 사업 환경의 변동, 사업 추진 기본 계획의 조정, 민원에 따른 노선 변경, 공법의 변경, 그 밖에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누구에게? 책임 감리원에게 설계 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누가? 발주자는 돈 가진 사람이 물주가. 다만 발주자가 설계 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 변경 개요소라는 게 있어요.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 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새롭게 만들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쉽게 내기는 했어. 쉽게 내기는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분명히 출제자들은 자기네 쉽게 냈다고 아마 너네 나한테 고마워해라 이럴 거예요. 예, 벤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로 해서 책임감리원이었고요. 설계 변경 개요서라고 하는 놈을 찾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파트의 문제들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제 파트는 어차피 기본적인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쉽게 나왔다. 여기까지는 쉽게 나왔다. 맞는 얘기였는데 K씨가 너무 많이 나왔고 수변전이 안 나왔다는 거는 K씨의 문제수의 결론이라도 수변전 설비에 나왔어야 얘기가 되죠. 이런 식으로 내면 아니 됩니다. 제발 평등하고 공정한 시험이 되도록 우리 산업인력공단분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땀 흘리고 고생한 우리 수험생 입장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허무한 시험이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노란돼지 여기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